자, 이번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은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네.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사법부의 그 독립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렇게 되자 그 한정혜 그 정책위원장은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면 될 거 아니냐. 굳이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 없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전 정부에서 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앞뒤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 내놓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 증원해가지고 내란 그쪽은 직위원 쪽이 맞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은 판사 한 명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담 재판부잖아요. 예. 법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법원 조직법으로 정하고 법원 조직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위원 소지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자체가 무너질 뻔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반년 가까이 불안에 떨고 추위에 나가서 거리에서 맞서 싸웠어야 했고 그 결과 겨우 재판을 열게 된 겁니다. 이 큰 재판을 아무나 뺑뺑이 해서 그냥 배정되는 판사님 마음대로 해도 돼. 5,200만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그냥 뺑뺑이로 해서 배정받는 판사님 한 명이 마음대로 해도 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판사님이 과연 지금 공정하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뭘까요? 사법부의 독립요,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법관이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고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직전에 진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9일 만에 파기환송. 그리고 그 파기환송 결정문에 보면 일부 소수 의견이 대법관 판사님들이 적습니다. 어떤 취지냐? 우리 기록 제대로 못 봤어요라는 취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을 낸 것, 이것이 오로지 그 대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단할 수 있죠.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갔구나. 선입견이 들어갔구나. 경우에 따라 감정이 투입됐구나.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그때 침해된 겁니다. 누가? 법관들의 대장인. 예.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켜줘야죠.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했던 일 어떻습니까? 법문헌에 명백히 위반돼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서 나를 시로 바꿔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된 지 또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재판 진행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마치 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 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본인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경험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해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오염됐다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겁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으니 너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건 잘못됐어라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판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또 전담재판부 얘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돼서 사법부의 독립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판사님들께서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하고 있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정작 그 독립을 침해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죠. 네. 그 우리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부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맞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부순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6만 쪽인가 7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보지 못했다. 네. 그러면 과연 그걸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달라라고 해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 판사님 마음대로 하도록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줘야 돼만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요. 사법부의 독립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객관적 의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선입견,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 본인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라.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판사님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버리는 순간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면 바로 잡아준다는 말씀은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강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판결 내용을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랬죠. 예. 그건 안 되죠. 근데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그 재판부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법이라면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법원 조직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러니까 특별법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원 안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대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담 재판부니까요. 예. 전담 재판부니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그 부분은 또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글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지금 내란 사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또 배정을 해야 될지 이거는 또 논의 대상은 있는데 이 대법원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전담 재판부는 말 그대로 내란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란 사건을 다투는 형사부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법 형사부에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예.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헌법재판소로 가도록 만들지 안 만들지의 실질적인 결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기현 부장한테 많이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담당 부장 판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내란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함과 전문 지식과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판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험만 쳐서 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과일 따듯이 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격증을 땄다, 판사를 땄다. 자, 근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임명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도 단순히 법률 지식만 평가했다 뿐이지 그분의 현명함을 평가하거나 경험을 평가하거나 공정함을 평가해본 적은 없죠. 그런 잣대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예. 없었으니까. 시험 과목에 공정함이나 시험 과목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내란 재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본체를 무너뜨릴 뻔했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고 5,200만 국민들께서 6개월 동안 밤잠 못 자고 벌벌 마음 졸이면서 만들어낸 그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을 그 중요한 재판을 그냥 뺑뺑이로 아무나 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도 날을 시로 계산해서 분명히 법전에는 날로 돼 있는데 예.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법사위 간사 문제를 한번 거론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자꾸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 또는 당권 싸움이죠. 싸움.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는 진단하기를 당권 경쟁 내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거칠게 시끄럽게 민주당과 싸우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간의 당권 싸움 중인 겁니다. 예. 자신이 그래 나경원은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상임위에서 막 악다구리 쓰고 떠드는 거고 장동혁은 장외 집회에서 와 사람 이만큼 모았습니다 보여주는 거고 서로 그런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나경원 외에는 카드가 없는 건가요? 국힘에 이 카드가 있을 텐데. 카드 나경원 본인이 시끄럽게 등장하고 싶은 거죠. 예. 다른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나경원이 등장 못하게 막겠죠. 어.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나경원을 내리고 다른 카드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나경원 예. 본인이 절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어. 국민의힘 당내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당내에서 나경원 야 그럼 안 되겠다 다른 선수 올리자 안 돼 무조건 내가 할 거야 가서 나경원은 고분고분 사실은 조용히 설득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협상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가서 시끄럽게만 하고 더 자극적인 말만 합니다.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 70만 책임당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얼추 30만 명, 40만 명이 된다면 이분들 눈에는 나경원 잘 싸우네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뭔가 좀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법사위에 다른 카드도 아까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내가 이렇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하고 싶다 그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눌린 건가요? 나경원한테 눌린 것 같습니다. 힘 세네요, 나경원.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디에 있나라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법사위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싸움자라는 걸 보이기 위한 자리인가요? 아니 정치인이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묵묵하게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잘 받드는 결과를 내야지 어떻게 돼서 일하려는 마음은 요만치도 없고 시끄럽게 자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뭔가 강성 지지층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경원 쪽에서도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몰라서 저러지는 않을 예,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게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시끄럽게 하면 카메라 한 번 더 나오니까 예. 시끄럽게 하면 지지층이 얼굴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것 예. 때문에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건데 예.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방해받고 있죠.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우리 공소청, 중수청 준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세부적인 조율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모든 법안들은 또 법사위로 가서 한 번 또 법안 심사를 한 번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법안 빌려 있는 게 산더미 같아요. 지금 나라가 급박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이름 석자 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행위는요. 예.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해산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해산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발목 잡는 것도 문제거니와
또 저는 보수 진보를 기능으로 본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의 기능,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공정함을 지키는 기능은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구구적 모습을 극단적인 개인 철저하게 자기 욕심 정치, 자기 자리 욕심 정치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국민의힘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이제 정상적인 민주정을 지키기 위한 나머지 정치 집단들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위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창의적인 발전적인 개혁과 혁신, 도전 노력을 해 나가는 건데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하다 보면 좀 모자란 점도 있고요. 개선해야 될 점도 있죠. 또 우리가 받아들인 원칙 중에도 고쳐야 될 점도 있고요. 특히 AI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아젠다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보의 기능인데 지금 진보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 잘못하다가 보면 국민의힘이 살아날까 싶어서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의 목소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야지 보수의 기능은 우리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기능, 예를 들어 뭐 녹색당, 환경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 뭐 AI당 같은 당이 만들어져서 AI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성찰을 제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정체되어 버렸어요.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수구적 모습, 또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못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그 조사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현 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를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와 관련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월 3일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우정 전 총장의 미래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의 권력 기반은 어디였을까요? 검찰이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권력 기반의 수장이 누군가요?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검찰총장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한간에는 지금 인천지검에서 그쵸?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칫 형사 피의자가 될 뻔한 분이다라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데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면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자신의 권력 기반의 수장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충성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의심하는 결정적인 대목이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지급받습니까? 예. 검찰총장은 비화폰 지급 대상도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 사람이 비화폰이 왜 필요합니까? 왜 비밀이 필요하죠? 그 자체가 뭔가 내란에 관련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주게 하는데 이 이후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까지 덧붙여진다면은 합리적인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핵심은 뭐 비화폰에 좀 서버에 비화폰 내용이 좀 저장이 돼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네, 지금 그 비화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거기서 뭔가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단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 법무부 차관일 때 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했는데 그때 네. 법무부 차관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시끄러운 그 뭐죠 관봉권 띠지가 제거된 그 의혹이 있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행동에 늘 심우정이 있는 거죠. 예. 의심스러운 일에.
그러니 윤석열의 권력 기반 수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수종 노릇을 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란에 대해서 관여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관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계엄이 이루어지면은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체포해서 처단하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걸 포장하는 일이 검찰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낸다. 왜냐하면 강압 수사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 걸 준비 당연히 했겠죠. 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이 돼요. 이제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을 특검에서 면밀히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딸 문제도 언제 해결되냐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 이제 채용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석사 학위 소지자였는데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석사 학위 예정자였는데 어떻게 이제 국립외교원 그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됐느냐 뭐 그 부분.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권력을 사용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가 되겠죠. 예. 근데 그냥 사용 안 하고 품위 있게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되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너무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서.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그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해 보면 나올 네.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추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의심은 가죠. 예. 의심은 너무나 많이 가죠. 채용 담당자가 석사 졸업자와 석사 졸업 예정자도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하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말을 믿을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만약에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러난다면 더 괘씸죄가 들어가겠죠. 안 그래도 조사를 17시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중에 5시간 넘는 시간이 본인이 직접 읽어보는 수사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검사하는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들어보니. 근데 법률가니까 이제 누구보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마음 졸이는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했으면 그만큼 5시간이나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나요? 아, 예. 역시 변호사 출신이라 의원님이 잘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네.